현재 거듭되는 자국의 경제 위기를 수습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서 잇따라 전해지는 소식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최대 자랑거리로 여겼던 조선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몰락이 거듭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중국 매체의 탄식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현재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늘어나는 수주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고,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또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빠르게 독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특집 뉴스로 다루면서 중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선박 매체인 국제선박망은 연일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조선산업과 달리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인력난이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호황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당장 현대중공업의 후신인 HD현대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 전체 조선소 가동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HD현대중공업의 올해 1분기 가동률이 76.2%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에 61.8%를 기록했던 것보다 무려 14.4%나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사모중공업 역시도 올해 1분기에 106.8%에 달하는 경이적인 가동률을 나타냈는데 89.4%를 나타냈던 전년 동기에 비해 17.4%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HD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가동률이 높아진 것은 인력난이 해소된 한편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신규 선박을 대거 수주한 덕분이라고 업계는 말한다. 특히 중국 매체는 이들의 지주회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수주한 총물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한국조선소의 가동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졌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7월 초만 하더라도 HD 한국조선해양이 부유식 가스 생산 설비 한 대와 4척의 LNG 선박을 비롯해 자동차 운반선 4척을 수주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통틀어 106척을 수주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의 88.9%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총톤수 기준으로 HD현대, 하나조선소 3곳이 전체 수주량의 79.1%를 차지했다. 그중 HD현대중공업이 77만 2천 GT를 수주해 전체 수주량의 14.8%를 차지한 데 이어 현대삼호중공업은 54.6%에 해당하는 284만 3천 GT를 수주했고, 현대미포조선은 50만 2천 GT를 수주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1분기 가동률이 106.8%에 달한 현대삼호중공업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올 들어 수주한 신규 선박은 52억 8,500만 달러로 연간 수주 목표인 26억 달러의 203.3%에 달해 HD 한국조선해양의 전체 수주액 중 37.75%를 차지한다. 심지어 이 매체는 현대삼호중공업이 올해뿐만 아니라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55억 5,300만 달러와 86억 6,200만 달러의 수주액을 달성하면서 HD현대 3사 조선소 중 가장 많은 수주액을 거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신규 수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박 건조 공간이 크게 협소해지면서 이를 늘리기 위해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신규 선박 수주로 인해 선박 건조 작업 공간이 현저히 부족해졌다. 이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1,100여억 원을 들여 이어 복식 부두를 800m에서 3,600m로 확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가 잇따르면서 현재 부동산과 고용시장을 비롯해 조선 분야와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중국 경제가 그야말로 큰 파국에 직면하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중국 정부의 갈등 상대인 한국은 배터리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선 산업마저 중국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최강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듯이 최근 조선 분야에 더해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동맹 구축이 맹위를 떨치면서 결국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중국 매체의 한탄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현지 매체인 관찰자망은 한국과 미국의 배터리 동맹으로 인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이 고립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존 구시너프가 2018년에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애 동안 자동차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고속도로를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올해 6월 25일에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못 보고 그만 운명하고 말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비록 굿 이너프가 배기가스 없는 고속도로를 목도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 운명했지만 세계 각국은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2019년에 불과 200만 대에 그쳤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22년에는 무려 5배나 증가한 1,000만 대를 기록함으로써 완전한 전기차 시대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왔던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2019년에 100만 대에 그쳤던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 국민들의 소비 화랑에 힘입어 2022년에는 600만 대에 육박함으로써 세계 1위 시장으로 자리매김했고, 여기에 더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리튬과 니켈 등 자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점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올해 들어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이상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이 배터리 동맹을 맺으면서 중국의 독점 우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화석연료 자동차 대신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물량의 대다수를 한국 기업들이 싹쓸이하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미국의 자동차 시장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따라 수천만 개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를 모두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매체는 현재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발판 삼아 미국 현지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중국 기업의 최대 경쟁자인 LG에너지솔루션의 행보가 가장 위협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의 CATL에 이어 세계 2위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다. 이 회사는 현대와 혼다를 비롯해 제너럴 모터스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LG는 북미 지역에서 2022년에 13GW시에 불과했던 스토리지 용량을 2030년까지 278GW시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또 다른 배터리 기업인 SK온은 지난 4월에 현대차와 합작해 미국의 연간 30만 대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미국에 건립키로 한 데 이어 삼성 SDI 역시도 지난 7월 24일에 세계 4위의 자동차 제조기업인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34GW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매체는 미국 현지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인데 10년간 최대 18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크게 탄식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매체인 관찰자망은 그동안 중국 배터리 산업의 최대 장점으로 손꼽혔던 광물 공급망에서도 미국 주도로 급격한 재편이 이뤄지면서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사면 초가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배터리 제조에 핵심적으로 쓰이는 리튬과 니켈만 하더라도 2022년부터 중국 독점이 무너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전 세계 리튬 생산 능력의 거의 절반은 호주가 차지하고 있고 30%는 칠레, 그리고 15%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니켈 광석의 경우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48%를 차지했고 필리핀과 호주는 각각 10%와 5%를 차지했다. 때문에 중국 매체는 그동안 광물 자원을 앞세워 배터리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보여왔던 중국이 미국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자원 개발과 더불어 한국과 미국의 배터리 동맹으로 인해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뿐만 아니라 광물 공급망에서도 탈중국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뜩이나 경제 위기에 직면한 중국 경제를 더욱더 깊은 수렁에 내모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중국 매체들의 이 같은 한탄은 자신의 기술과 산업이 세계 최고라며 세계와의 협력을 터부시하고 기고만장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내몰린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